네, 정치권은 최대 이슈 이석기 의원 사태죠. 지난 열하루째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뉴스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석기 의원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석기 의원의 구속 이후 정치권의 향방에 대해서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교수님도. 자, 이번 이석기 구속 수사 사태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네, 굉장히 크겠죠. 네. 이 아주 역설적인 얘기로 하면은 네. 이건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역설적으로 네. 하면 이석기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애국자일 수도 애국자요? 있어요. 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무슨 뭐 국가에서 포상을 해야 된다거나 훈장을 줘야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미래 진로로 가는 것 아니면 한국 정당의 발전의 어떤 한 계기가 됐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서 네, 시청자님들이 혹시 오해할지 몰라요. 네. 그렇죠. 미국의 그 존 브록만이라는 그 저술가 겸 언론인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 중에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산당을 창시한 사람이 사실상 칼 마르크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칼 마르크스는 앞으로 인류에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발명품이라고 한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석기라는 사람이 무슨 네. 진짜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많은 게 그렇겠죠. 있어요. 네, 첫째는 그렇습니다. 사실 주사파 하지만 네.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을 주사파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저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저 학생 운동권에서 좀 김일성을 찬양했다든지 주체성에 몰입했다든지 정도로 그저 막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는 거다. 진짜로 아는 사람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그렇죠. 예. 근데 이번처럼 네. 생생하게 아. 주사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걸 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특히 거기서 나오는 총기 무슨 뭐 제작이라든지 유류 탱크를 폭파한다든지 북한은 애국자이고 남한은 무슨 반역자라든가 미국 놈들이라든가 하는 대목들을 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김재현 의원 같은 사람은 참석하고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예. 이정희 대표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날조 조작이라고 했으면서도 사실은 총기 발언은 농담이었다. 예. 그러니까 총기 발언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예. 진보가 좋다 하더라도 주사파의 실상은 저렇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이거는 오히려 좀 작은 문제일지 모릅니다. 예. 우리나라 정당은 그동안 사당화라든지 무슨 권위주의 정당이라든지 관료 같은 정당이라든지 그래서 누가 집권하면 당이 또 모였다 해쳤다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석기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당들이 자기 입장을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데서 보면은 많은 컬러가 좀 나타나고 예. 어떤 정당은 노선을 강화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정당은 노선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여태까지 있는 일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석기 사건 이후에 정치권에도 다루거나 또는 다루지 말자거나 공방을 벌일 현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쭉 지켜보면서 정당은 정당대로 정당이라는 건 유권자 지지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네. 해야 될 것이고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아하 저 정당은 저런 정당이구나 라고 해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여러모로 의미에서 볼 때 대단히 좀 외람된 편이지만 역설적이고 역설적으로 하면 애국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역설적으로. 앞서 연구관님도 뭐 종북 세력은 암세포다 이랬는데 저희가 발견을 내서 그걸 또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미래지향적인 사고 네.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 어쩌면 가려져 있었던 가림막 같은 게 열려져서 그렇죠. 확실하게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같다는 건 야권에 있던 정의당, 통진당이 그렇죠. 아니고 그다음에 네. 민주당 사람들조차도 야 주사파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뭐 일반 뭐 보수나 국민들은 얘기할 것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두 앵커도 주사파가 저런 생각을 한지까지는
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나는 몰랐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놀라운. 그 후에 또 거짓말하고 네. 총기 발언은 농담이었다 그러고 예. 그런 식이면 세상에 농담 아닌 게 없죠.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석기 의원의 구속 수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당마다 다르겠죠.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부터 이석기 사건 이후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까지 보면은 정치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네. 앞으로 미칠 거라는 거는 이석기 의원 제명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뭐냐. 예. 그렇지 않으면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뭐냐. 옳으냐 그러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당은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야 유권자는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또 덧붙여서 김재현 의원 같은 사람들의 의원 자격 심사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죠. 부정경선 시비 때문에. 네. 덧붙여 다른 환경이 또 있어요. 이와 유사한 똑같은 네.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은근히 사라졌지만 NLL 대화록 실종 사건은 어떻게 그러게요.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죠. 않습니까? 그렇죠. 더 거기다가 추가를 한다면 네. 이른바 지금 무상교육 문제 있죠. 아. 그 문제 같은 것도 전부가 정당이 이게 이제 어떤 칼날로 갈 것이냐를 하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부터 볼 게 있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도 있지만 앞으로 이 후속 조치를 다루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가리는데 네.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날 거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그 의미가 제일 크다고 네. 보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새누리당 또 네. 민주당 먼저 새누리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새누리당에는 일단은 네. 이번 사건이 새누리당에는 아마 이 정치적 위상을 다소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 저는 네. 잘 아시다시피 무슨 정당 회계 분석가가 아니고 정당 손익 계산을 계산하는 무슨 장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어느 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건 모르겠어요. 또 오늘 유리한 게 내일 불리할지도 모르는 것이 한국 정치 현실이니까 그럼요. 네. 다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네. 새누리당의 정치적 입지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네, 얼마 전에 네. 갤럽에서 한 그럴까요? 거. 허허. 야, 이제 여기서 엄격히 따지면 새누리당이라기보다는 여권이고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만 찍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사건에서 새누리당은 이거를 없었던 걸 일으킨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 올린 것도 없고 그냥 일종의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여권에 말하자면 실제 리더이자 책임자인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라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직무수행 평가로 보면 어쨌거나 이걸 뭐 구구절절히 할 것보다 하여튼 잘한다 못한다 인기도 다 좋고 하겠지만 최근에 보십시오. 9월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쭉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불과 3주 만에 일주일. 거의 10%가 그렇죠. 올랐는데요. 요때가 아마 이제 세금 가지고 예. 중산층 지갑을 그렇죠. 한번 그때, 털어가지고 그때. 거위털을 뽐느니 하는 사건이 있을 네. 텐데 네. 그 후에 무려 10%나 올랐지 않습니까? 예. 잘 못 왔다는 건 반대로 줄고. 그렇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새누리당은 어차피 정치적인 입장이 좀 위상이 강화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적 기반이 강화되고 다져지는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을 좌파 정당이라고 보는 데 없지 않습니까? 또 그거는 박근혜 없죠. 대통령을 좌파 정치인이라고 네.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가느냐? 보수 칼날을 강화하거나 예.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이런 쪽으로 점점점 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유권자 선택으로 볼 때는 예. 보수를 강화하거나 또는 보수상에 문제가 있는 건 좀 고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베트남 방문을 하고 돌아올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수라고 할까 다음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의 근본 동력은 남북 문제라든가 여기서 왔고 이석기 사건에서 왔지 내치 그중에 핵심인 민생 문제는 아직은 그렇죠.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완이 되면은 이제 새누리당이 네. 원래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기대했던 대로 보수 칼날을 단단하게 하면서 영향이 네. 커지고 예.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 같은 것도 보면은 그동안에 좌파 정권이 했던 거를 이런 비정상화라고 한다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측면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네. 민주당의 그러니 입장은 궁금해요, 좀 저도. 예, 곤란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입장이 어려워졌다고 말하기는 뭐지만 참 곤란해진 그쵸? 것만은 사실 번복스러운 예. 상황이다. 여기 네. 정당 지지를 보시죠. 네. 자, 새누리당 지지는 이렇게 올라가서 43%가 됐습니다. 네. 네. 8월 달에 비해서 뭐 한 달이나 좀 지났는데 보면은 무려
6%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어.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지금 정체 상태인데 아하.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네. 민주당이 정체 상태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네. 새누리당이 올라갔다는 거고 이걸 조사할 때 안철수 신당을 넣지 않고 조사를 했기 오호. 때문에 네. 이 세력 가운데에서는 또 나뉘겠네.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이런 데다 민주당이 어려움이 우선 여기 있다는 걸 지표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그 격차가 지금 굉장히 벌어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무려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예. 2배가 좀 넘죠. 또 있죠. 여기 왜 민주당하고 이제 통진당. 통진다. 네.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진보 세력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 안철수 더 있죠. 의원 나 쪽을 한번 추가해 좀 볼까요? 이거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태 등을 쭉 끌고 온 쪽의 집단 정파와 계파와 지금 현재 민주당을 책임지고서 이 일을 수습하거나 처리하거나 네. 여당과 싸우는 입장에서의 네. 이 사람들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비노 혹은 반노가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있고 네.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랄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예. 친노 그룹이다 이거죠. 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이면은 자 과거 문제라든가 대해서 서로 간에 공방을 하면서 예. 저 책임을 져라 사퇴를 해라 아니면 우리 당은 노선을 좀 진보 세력하고 바꿔야 된다 등등으로 해서 노선 갈등이 생기든지 대화라든지 토론하든지 해서 많은 부분의 내용 상태가 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도 민주당도 아하 저 당은 분명히 무슨 당인 건가 하는 것을 하는 쪽으로 자기네들이 리모델링을 하든 수정하든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예. 심상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럼? 심상정 의원 쪽은 이 진보 진영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그렇겠죠. 거죠. 예.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은 명백하게 보면은 지금 통진당과 정의당이 있었는데 부정선거 시비 때문에 정의당이 떨어졌죠. 따와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금 이쪽으로 나왔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심상정 의원 발언 보십시오. 여기 이석기 의원은 네. 불체포 특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네. 청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네. 지난 3일에 의원총회에서 예. 있었던 거예요. 어. 만약에 여기서 요 말한 사람을 가리고 이 발언을 했다고 하면 이거 얼핏 보면 새누리당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민주당조차도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진보 진영 또한 굉장한 분화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실제 일반 국민들까지의 주사파는 당분간은 괴멸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 정치권 내에 들어와 있는 통진당 세력, 주사파 세력은 아마 괴멸로 갈 겁니다. 괴멸로 그러면 간다. 네. 진보 세력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진보 세력을 택하겠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이 정의당이 그렇겠네요. 상당한 가이드를 주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당의 앞날이 진보 진영 중에서는 좀 밝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예.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발언을 나오는 것이. 네. 그렇군요. 그 또 다른 발언이 있죠. 네, 또 있죠. 예. 네, 이거네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네. 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어쨌든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점에 대해서는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 이석기 의원. 예, 예. 그럼. 이 발언 또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건 새누리당 사람이 해야 되는 발언이구나라는 생각.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보면은 진보 진영에서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네. 그러니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예. 일반 국민까지는 수사당국이 해야 될 것이 제가 전망하기는 어렵고 예. 정치권 내에서는 통합 진보당 즉 주사파의 말하자면 서식처 같은 네. 정당은 괴멸이 될 거고 예. 그나마 이쪽은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네. 물론 이제 진보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이제 진보를 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자, 명쾌한 네. 정치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